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물증, 증거가 있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검찰은 물증, 인적 증거 다 파악했다라는 입장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돈을 담았다는 그 종이 상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동아일보도 그 종이 상자에 집중했습니다. 종이 상자 5억, 김용에 갈 돈, 출처파. 검찰은 남욱 씨가 마련한 자금 8억 4,700만 원의 출처를 파악했는데 김용 부원장에게 경선 자금 20억 요구받고 사업상 교류, 건설,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조달을 했다. 화학제품 판매, 부동산 시행업체인 T사 대표에게 5만 원권 채운 종이상자 5개, 총 5억을 남욱 변호사가 전달받았다, 공수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종이상자에 1억 원, 5만 원권 2,000장 담는 실험을 통해 5억 전달 진술을 확인했다. T사 대표 A씨는 종이상자에 5억 넣어 전달했다. 남욱 변호사와의 자금 거래에 대해 검찰에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남욱 변호사가 그 종이상자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승민 변호사님, 제가 혹시 너무 강력계를 매번 강조해서 부담스러우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멋있어요. 강력계는 이런 강력하잖아요. 네. 종이 상자를 남욱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네. 검찰이 이거를 확보했고 돈을 줬다는 남욱 변호사도 진술을 했고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줬다는 그 대표도 진술을 했는데 5만 원권이 종이 상자에 1억씩 담기면 5억이면 5상자겠네요. 네네네네. 아마 김용 부원장은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이제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사 단계에서 이미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금이 오간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 이동 경로, 자금의 사용처, 삼박자를 모두 입증해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삼박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금의 출처, 1, 이동 경로, 2, 자금의 사용처, 사용처 3. 세 개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실제로 금융 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않는 한 무죄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 가운데 하나로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고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3박자 중에 1박자, 2박자, 네네. 출처와 이동 경로가 바로 이 뉴스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나름대로 검찰이 확보한 정황이 있을 텐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뭐 첫 번째,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김용 부원장이 적극적으로 다투겠지만 자금의 사용은 결국 검찰 시각대로라면 본인의 관리 하에서 사용을 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다툼이 더 치열하겠죠. 네. 아마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였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예. 것이라고 볼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수현 교수님, 여기서의 흥미로운 포인트는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그 대표에게 받은 돈 상자를 보관했다가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그 돈 상자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 기사의 짧은 한 줄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검찰이 그 상자를 발견했을 때의 느낌은 어땠을까라는 것. 둘째는 남욱 변호사가 무슨 생각으로 그 돈 상자를 그대로 보관했을까라는 것. 세 번째는 만약에 돈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가정이죠. 돈은 뭐에 담아주고 상자만 가져왔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변호사잖아요, 남욱이.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돈을 건넸다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든 증거든 기록을 남겨두고 싶었을 거예요. 어쨌든 뭐 배달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받은 사람이 부인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건넸다라는 증거를 뭐 수첩에 기록을 하든 상자를 가지고 있든 어떤 식으로든 증거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아마 상자를 안 버렸을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 혹은 정진상 측에서는 계속 물증이 없이 진술만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밝혀지면 진짜 민주당이 해체되는 수준의 사건이고요. 예. 만약에 검찰이 이걸 무리하게 엮여가지고 무죄가 나오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었다라고 되면 검찰이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거의 뭐 검찰이 해체될 수준. 거의 해체될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물증 없이
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물증이 없다면 뭐 영장도 칠 수가 없고 재판에 기소도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물증을 갖고 있을 것이고 이 이 박스에 종이 상자. 이 종이 상자에 몇 개의 500만 원짜리 다발이 들어가는지 진술한 것과 실제로 넣어보니까 이게 일치하는지를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권으로 줬다니까 2,000장입니다. 5, 2, 10. 2,000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2,000장. 5만 원권 100장을 묶음한 그 한 묶음이 20개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게 딱 그 상자에 맞게 들어가는지를 보았을 테고 근데 그 상자랑 딱 맞았다는 겁니까?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거겠죠. 상자 그리 크진 않았겠군요. 상자가 그리 크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뭐 들어봤을 때 무게가 뭐 대충 진술한 거랑 맞는지 여러 가지 그런 진술들이랑 실제로 이걸 돌려봤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일치하는지를 봐서 이게 일치한다면 물증의 하나로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실험이군요. 그렇죠. 종이 상자에 1억 원을 담는 실험을 통해 5억 전달 진술이 개연성을 확인했다라는 게 김 교수님이 말한 그거군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무슨 뭐 뇌물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네. 큰 돈이 현찰로 이동할 때는 뭐 상자에 몇 개 들어갔느냐, 그 몇 개가 어떻게 이동했느냐, 뭐 얼마나 무게가 됐느냐 이런 것들을 다 특정해서 그게 적당히 맞아 떨어져야 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검찰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박스입니다라고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의심을 해봐야죠. 그래? 그렇습니까? 요즘은 존댓말 하니까. 그렇습니까? 한번 해보시오 해서 했는데 1억이 안 들어가. 예를 들어 뭐 한 7,500만 원만 들어가. 그러면 진술하고 이 박스가 안 받는 안 맞는 거고 거죠. 너무 남아요. 막 헐렁헐렁. 너무 무거워. 그러면 또 이것도 의심해 봐야 되는데 딱 맞네. 이러면 신빙성이 확 올라간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실험을 실제로 해봐서 만약에 너무 무거워서 못 들어 뭐 이러면 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사람 불러야 돼. 이러면 안 되는 이러면 거죠. 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맞춰봤을 때 이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검찰이 이렇게 실제로 상자에 넣어보는 식의 그런 수사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